고대 이집트의 기하학은 실생활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진 땅의 넓이를 측정하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인은 대부분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곧바로 처리하기 위한 어떤 측량법이나 계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형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도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분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의 기하학은 정의, 공리, 증명 등을 이용하는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했고 지나치게 경험적이고 실생활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기하학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결국 실용적인 지식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은 더 이상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메스 파피루스란 책을 지은 아메스가 승려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기하학이란 학문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기하학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 기하학은 고대 그리스 기하학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대 그리스 초기에 활동했던 대부분의 수학자들은 그 당시 선진 문명국이었던 이집트에 가서 기하학을 공부했습니다. 이집트의 실용적인 지식에 그리스인의 합리적인 사고가 더해지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기하학이 비로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기하학에 관한 지식들이 반복적인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체계적인 논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자연을 중요시했던 탈레스는 증명을 통해 논리적으로 전개한 기하학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삼각형, 사각형, 원과 같은 평면 도형은 기원전 400년경에 수학자 히포크라테스가 쓴 수학책에서 처음 정리되었고 피타고라스와 그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계속 연구되면서 발달했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인 탈레스는 철학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탈레스는 살아생전에도 이미 고대 그리스의 7명의 현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런 유명인의 우스꽝스러운 실수는 대단히 재미있는 화제거리가 되는 법입니다. 탈레스도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위대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이치를 연구하기 위해 하늘을 보면서 정신없이 걷다가 발밑에 웅덩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본 트라키아 출신의 하녀는 큰 소리로 비웃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분이 발밑에 웅덩이를 못 보다니. 이 이야기는 고도의 학문적인 경지에 이르렀지만 현실 물정에는 너무도 어두운 사람들을 비판할 때 흔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레스는 자연을 관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철학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물론 탈레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알려진 것이라고는 고작 조상이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스 본토가 아닌 소아시아 개척지에 있었던 작은 도시 밀레투스의 명문가 출신이라는 정도입니다. 탈레스와 25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태어난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탈레스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보면 처음부터 탈레스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고대 그리스 시대의 지식인들의 생활 태도를 보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의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얼굴을 세상 밖으로 내밀고 떠들어대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침묵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던 철학자들이 어쩌다가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은 금세 금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철학의 아버지 탈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말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신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 마디가 전부입니다. 원래 철학은 자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철학의 대상이 자연이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연주의 철학자들은 진리를 해방하여 감각에서 분리시킨다는 의미를 가진 절대주의적인 진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철학의 대상은 자연에서 인간과 사회로 바뀌게 되었고, 이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 황금기를 이루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실주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탈레스도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 증명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지는 아리스토텔레스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학자들은 탈레스가 내놓았을 법한 근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선 탈레스가 이집트에서 유학할 때의 경험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천문학과 기상학, 그리고 수학과 항해술 등이 고루 발달한 선진 문명국이었습니다. 탈레스도 젊은 시절에는 이집트에서 공부하고 활동했습니다. 나일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고대 이집트는 풍요로웠습니다. 나일강이 얼마만큼의 삼각주를 만들고 그 땅을 얼마나 적셔주느냐에 따라 고대 이집트인이 농사지을 경작지의 넓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 이집트인은 자연스럽게 물을 숭배하게 되었고, 이는 탈레스의 사고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생각한 근거를 그의 자연관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연의 관찰은 탈레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탈레스는 형태가 없는 신화에 기대어 세상을 이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능하다면 형태가 있는 그런 세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만물의 근본적인 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는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결론을 낸 것은 오늘의 시각으로 보아도 당연해 보입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 탈레스가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탈레스는 자연의 관찰을 통해 세상의 근본적인 모양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철학적인 사고를 했다는 사실에 가치를 부여하면 충분한 일입니다. 다만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도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리가 있는데 탈레스가 발견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원의 지름을 선분 A, B라 하고 점 A, B를 제외한 원주 위에 임의의 점을 P라 하면 각 A, P, B는 직각이다. 두 개의 삼각형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각각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또한 두 개의 삼각형에서 두 각과 끼인 변이 각각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등과 같은 수학적인 정리는 탈레스가 발견하여 정리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그리스의 이상주의 철학자였던 플라톤이 세운 학교가 번창하면서 플라톤의 철학은 그리스 지식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도형을 작도하는 문제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작도란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일입니다. 서양에서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사용하여 작도하는 전통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 세웠습니다. 그가 작도의 도구로서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고집했던 이유는 가장 완전한 도형은 직선과 원이며 그러므로 신은 직선과 원을 중요시 여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작도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메네스 왕은 두 개로 나뉘어 있던 이집트를 통일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왕을 큰 집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파라오라고 부르게 했고, 파라오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네스 왕은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피라미드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네스 왕은 죽은 후에 그곳에 묻힘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을 다루는 평면 기하학은 평면에서의 도형의 모양, 크기, 위치 관계 등에 관한 성질을 연구하는 기하학의 한 분야로서 오늘날 초등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면 기하학이란 유클리드 평면에 놓인 직선, 원, 다각형과 같은 평면 도형의 기하학적인 성질을 연구하는 기하학의 한 분야입니다. 평면 기하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도형들이 속해 있는 전체 공간은 2차원의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 기하학이라고 부릅니다. 평면 기하학은 3차원 공간의 입체 도형을 다루는 공간 기하학과는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직선에 대하여 연구할 경우 평면에 있는 직선에 대하여 연구한다면 평면 기하학이고 3차원 공간에 있는 직선에 대하여 연구한다면 공간 기하학이 되는 것입니다. 평면 기하학은 앞서 말했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을 의미하는데 유클리드 기하학은 기원전 300년경 그리스 수학자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론이란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은 모두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책의 1권부터 4권까지는 평면 기하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세기에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는 좌표 평면을 고안했습니다. 그 결과 방정식을 세운 후 해석학 이론을 이용하여 도형의 성질을 증명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해석 기하학이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해석 기하학은 직교 좌표계를 이용하는데 좌표축이 1개이면 직선이고 2개이면 평면이고 3개이면 공간입니다. 따라서 2개의 직교하는 좌표축을 이용하면 평면 좌표계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직선, 원, 다각형과 같은 평면 도형의 성질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수학적인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증명하는 방법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순수 수학의 기본 모형이 되었습니다.